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조선주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조선주 중에서 뭔가 색다른,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조선주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2026년도 이후에 실적이 말해주는 거고, 가장 먼저 움직일 조선주가 무엇일까요? 보면은 오늘 힌트가 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보면은 가장 세게 올라가는 조선주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걸로 보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도 좀 색다르고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죠. FLNG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 조선주 투자했을 때 올해는 FLNG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해양 플랜트 특성상 연기가 계속 좀 됐었거든요. 사실은 2025년도에 적어도 한 기 정도가 본계약이 체결될 걸로 봤는데 현재는 최종 투자까지 피드까지 다 가 있죠. 근데 현재 2026년도에는 본계약 추진으로 해서 2기 정도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가 있죠. 코랄노르테 FLNG 같은 경우가 이제 모잠비크 지역에서 하는 건데 얘네가 이제 폭동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쪽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기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실적이 본 계약, 본 건조가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 실적에는 안 잡혔어요. 보면은 아직까지. 근데 이제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잡힐 예정이고 이게 미국의 델핀 FLNG인데 요것도 지금 2025년도에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2026년도로 넘어갔는데 2026년도에 체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FLNG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조선주를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종목이 어떤 걸까요? 보면은 자, 보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저희가 왜 FLNG 해양 플랜트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그냥 LNG 운반선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이요. 2017년도에 쉘 프레류드 FLNG 가격을 딱 책정을 해봤더니만 이게 3조 원이거든요. 3조 원이고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비싸다고 하는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한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요. FLNG가 10배가 비싸요. 와, 이게 대단하다. 그죠? 근데 수익성은 또 어떠냐? 수익성도 일반 가스선, LNG선 못지않게 지금 고마진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0배가 비싼데 수익도 좋다. 요게 터지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걸로 보이는데, 곧 터질 걸로 보이죠? 지금 삼성중공업이 꿋꿋하게 버텼고, 이게 잭팟이 터질 여건이 슬슬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을 일단 잘 봐야 되고, 오늘 장세에서도 제일 강하다. 이게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손을 뗐죠? 이쪽에서는. 거의 뗐다고 봐야 되는데, 혼자 잘 버텨가지고, 좋은 와중에 상선, 일반 조선주도 수주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여기 두 개 이렇게 모잠비크하고 델핀 거하고요. 코랄 노르테하고 델핀 쪽이 과연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방금 설명드렸던 이 모잠비크 코랄 노르테 FLNG 수주가 사실상 결정이 됐다. 최대 3조 5천억 규모다. 이렇게 규모가 커요. 3조예요, 3조. 이게 보면 이탈리아의 그 ENI가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모잠비크의 북동부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이제 코랄이라고 시리즈가 있어요. 코랄 솔 FLNG에 이어서 두 번째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예비 작업이 사실 2025년도 7월, 작년 7월에 6.4억을 했고, 그리고 요 예비 작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적이 아직 안 잡혔어요. 근데 본 계약이 피드 확정, 최종 투자 단계 확정으로 총 25억 달러 규모인데 요게 확정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확정 단계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요거죠.
이 사진이 ENI에서 제공을 한 건데, 예, 얼마 전에 예, 모잠비크에 대해서 F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 피드 서명식을 했고요. 여기 왼쪽에서부터 마푸투주 국방장관하고 요 ENI CEO하고 예, 모잠비크 대통령 그리고 모잠비크 광물자원부 그리고 마토프 시장까지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예, 2026년도에 본계약으로 예, 확정이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요 얘기 나오면 삼성중공업 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2011년도부터 FLNG 시장을 했는데 여기 첫 계약이 11년도거든요. 그 이후로 10개의 FLNG가 제작이 됐었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이 6개, 8개인가? 예, 그렇게 했어요. 네, 대부분 싹쓸이를 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하나오션이 한 개 했었고 예.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오션마저도 이제 손을 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오면 삼성중공업을 잘 봐야 되고 자, 요게 잘 터지게 되면 이게 시리즈로 돼요. 여기서 2호선이거든요. 방금 봤었던 뉴스들이. 요게 이제 코랄노르트 FLNG 방금 설명했었던 거. 예, 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시화가 될 거고 요 3호선이 또 남아 있습니다. 3호선.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요거는 아직 프로젝트 명이 아직 미정일 정도로 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3호선도 계획 단계에 있어요. 예, 3호선도. 그래서 요거까지도 수주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저희가 뜬구름 잡는 듯이 야, 요거 언제 이게 프로젝트 실행될까? 이거 저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요런 생각도 많이 사실 들잖아요. 이런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예, 이렇게 대통령하고 예, 체결식까지 하는 정도로 완전히 앞에 가시화가 돼 있습니다. 요게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방금 얘기했던 미국의 델핀 FLNG 예, 건조거든요. 이게 LOA를 수령을 했어요. 근데 본계약 서명만 남았는데 이 낙찰 의향서거든요. 그런데 이 낙찰 의향서가 어떤 단계이냐면은 이 본계약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예, 상당 부분 예, 구조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럼 얘도 어떤 의미가 삼성중공업에 있냐면은 이게 그 델핀의 첫 FLNG 선박의 독점 EPCI를 삼성중공업이 가져갔거든요. 계약사로 설계, 조달, 건설, 통합까지. 얘도 예, 델핀도 후속 2, 3호가 건조가 가능해요. 예, 시리즈가 뒤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미 협력 구조 안에 삼성중공업이 들어갔고 본계약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요거는 사실 2025년도 11월에 책정을 하고 네. 그리고 후속으로 2026년도에 2호선도 예, 2호기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더 늦어지기는 했죠. 근데 하지만 예, 프로젝트로 예, 나오는 거죠. 모잠비크도 그렇고 델핀도 그렇고. 근데 요것도 델핀도 보면은 확정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높은 게 뭐냐면은 이미 있잖아요. 확정 전에 이 델핀 이 FLNG가 이미 선행 작업을 끝내놨습니다. 어떤 거? 델핀이 예, 지멘스 에너지하고 가스터빈 제조 용량을 확보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블랙 앤 예, 리치하고 초기 기본 계약, 초기 작업에 이미 좀 착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본 계약으로 갔었을 때 이 위험을 낮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를 확정을 하기 위한 것들이죠. 예,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계속해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해사청에서요. 예, 심해 항만 라이선스 그리고 DOE 에너지부죠. 예, BFA 수출 승인도 이미 확보가 돼서 요 FLNG뿐만 아니고 해상 LNG 프로젝트도 미국 최초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중심에는 FLNG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제가 올라가는 이유는 예, 제목에서 밝혔듯이 결국에는 실적일 것인데요. 야, 요 실적에서 보고 삼성중공업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1차적으로 그거까지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죠. 예, 대박 고가 물량이 본격 반영이 되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들이 다 비싼 물량인데 요게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 4분기, 이번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올해죠. 올해 1분기, 2분기가 대박 고가 물량이 서서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FLNG하고 가스선 그리고 셔틀탱크 고부가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시다 FLNG 캐나다 거죠. 요것도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본격화되는 거예요. 착공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델핀 FLNG 1호선도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비싼 것들이 4분기부터 잡히기 시작을 할 거다.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제가 삼성중공업이 오늘 좋은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구해볼까요? 보면 제가 리포터를 2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리포터 하나,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보는 리포터 하나. 좀 보수적으로 보는 리포터는 이 모 증권사에서 12월 1일 날 추정을 했죠. 보수적이라고 해서 뭐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언제나 안전하고 무난한 대안이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왜 보수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냐면은 EPS 추정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야. 그거를 굉장히 좀 낮게 했었어요. 예. 좋아지기는 하는데 다른 증권사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보면. 그게 이제 이 회사가 추정을 했는데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2025년도는 이익의 성장이 가시화될 거다.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대비 66% 늘을 건데 4분기만 놓고 보면은 매출 2.8조에 영업이익 2,800억, 영업이익률 10.2% 할 건데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비용이 300억이 일회성이에요. 근데 제외하고는 상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조금 매매에 대한 힌트를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저희 가족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영업이익이 2,80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밑으로 실적 하회, 컨센서스 소폭 하회해서 주가가 그냥 그거에 깜짝 놀라서 잠깐 출렁하잖아요.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래요. 연간으로도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8,5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률 8%. 뭔가 좀 아쉽죠. 뭔가 아쉬워요. 다른 조선사들은 10%, 13%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혼자 영업이익률 연간으로 8%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는 우려가 아니고 턴어라운드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냐면은 100% 했지. 환율 때문에. 근데 요 환율마저도 지금 삼성중공업을 도와주게 생겼습니다.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자, 요거는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마진이 높은 2023년도 4년도 물량이 본격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장기 성장 옵션도 미국 진출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 진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센티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미국 진출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업하고 환율 해지 전략이 있는데 요거 아시면 돼요. 보시면 조선이 시점이 길다. 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환율 전략을 써야 되는데 환율 전략을 안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을 한다. 지금처럼 1,400원, 1,500원 찍고 하락을 하게 된다. 근데 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줄어들어요. 거꾸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늘어요. 근데 삼성중공업만이 해지를 100%예요. 다른 조선사들은 100% 해지를 안 하죠. 근데 최근에 환율이 쭉 올라갔었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100%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중공업은 불리하고 타 조선사에 유리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거꾸로 되겠죠. 100% 해지한 삼성중공업이 유리하고 타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삼성중공업이 빠른데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삼성중공업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2020년도, 2021년도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찌베드다조선 건조 계약하고서 이때 선물한 계약을 했죠. 선물한 계약을 하고 했었을 때 예상치 못하게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선물한 계약만 남은 거예요. 환율에 대한 상품만 남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상품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면요. 조선사가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되려 손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 4분기에 어떻게 했어요? 세전이익 4,700억 마이너스. 그래서 순이익 마이너스로 이렇게 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제 요것마저도 환율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감소하는 거예요. 파생상품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부스터를 더해서 환율이 더 하락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 환해지 거래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유리한데 저 쯔베드다 거에 선물한 계약 때문에라도 플러스 알파로 잡힐 가능성이 있죠. 물론 삼성중공업이 이 계약이 2020년도, 2021년도 이쪽의 계약이잖아요. 이 선물한 계약을 얼마나 지금 비중을 다 줄였는지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줄였는지.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환율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면 삼성중공업한테 플러스 알파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는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좀 언급을 한 것 중에서 환율을 하락이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조선사는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왜냐면은 100% 삼성중공업처럼 100% 환해지를 안 하면 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환율 하락 때문에 이익이 감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편에서 거래되는 게 원자재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환율이 하락해서 달러 약세로 가면은 원자재주들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신조성가라는 게 말이죠. 후판 가격하고 연동해서 갑니다. 가격 전가를 하는 거예요. 가격 전가를 합니다. 후판 가격 올라가면 조선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신조성가에 녹입니다. 그거를. 그리고 최근처럼 다시 FLNG나 LNG처럼 수요가 다시 증가할 이 시점. 2026년도에 LNG선만 놓고 봐도 한 100주 정도 발주가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신조성가가 더 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조선사들 제가 화살표 해놓은 게 조선사들의 2차 사이클 때였죠. 그때 환율 다 하락했어요. 환율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2차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왜? 신조성가가 70%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신조성가는 70%가 올랐어요. 거꾸로. 요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낙관적으로 좀 보는 거를 보죠. 앞에서 봤었던 거에 약간 보수적인 거는 리포터 자체가 보수적인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익 추정치를 딴 조선사보다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기준인 거죠. 자, 이 모 또 증권사는 또 삼성중공업을 좀 낙관적으로 좀 쓰시는 경향이 있죠. 최근 리포터에 보면 나도 마스가 세계 협력한다. 나도 다른 조선사처럼 같은 밸류에이션 멀티플 달라. 나한테 달아.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조선사들의 현재 증권가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뭘로 측정하냐면은 적정터를 20배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사들의 현재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적정 주가는 퍼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제껏 마스가가 연계 없다는 이유로 퍼 15배로 받았었는데 20배로 올려야 된다. 즉 적정 주가 높여야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죠. 말 그대로 특수성 기반의 미국과 관련된 마스가 때문에 그렇다. 삼성중공업이 마스가 쪽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세계 협력이라고 써 있죠. 일단 미거가 있죠. 미거. 비거 쪽하고 협력 관계가 있는 게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 동맹국 함정 MRO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해군 함정 정비 담당하는 거 협력 관계.
그리고 나스코. 예. 나스코는 이게 군수지관함 설계 건조를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본체를 담당하는 건데 이게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이라고 NGLS라고 있거든. 공동 입찰을 하려고 협력 관계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세 번째가 콘레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군수보다는 LNG 비지 건조선이죠. 예, LNG 바지선 건조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군수 쪽 관련해서 파트너십 그리고 LNG 바지선 담당까지 해서 이 세 개 때문에라도 예, 20배 먹어야 되겠다.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앞에서 설명하는 거 정리를 해보면 2025년도는 FLNG가 공백이 됐어요. 근데 2026년도는 거꾸로 모멘텀이 돼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하고 수주 모멘텀이 2026년도 예,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면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FLNG가 2기가 예, 들어옴으로써 예, 총 2026년도에 11.1 10억 달러의 수주를 할 것이고 2025년도에 7.9 10억 달러 대비 큰 폭의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는 FLNG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죠? 여기에는 빵이에요. 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실적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1조, 예, YOY로 플러스 5%,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2025년도에 0.92조를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거 대비 이제 큰 폭 성장할 걸로 보이고 드디어 예, 영업이익률이 2025년도 8%대에서 2026년도에 14.6% 드디어 삼성중공업도 다른 조선사의 키 맞추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건 아까 말씀드린 환율 효과도 있고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믹스, 상선에 대한 믹스 때문에 두 자리 수익성이 실현한다는 거죠. 예.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 해양 부분, 예, FLNG가 2026년도에 큰 폭으로 들어올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적정 주가 구해보죠. 그래서 야, 예. 자, 보수적으로 본 이 모 증권사의 삼성중공업 EPS가 예, 2024년도, 5년도, 예, 2024년도, 5년도는 비슷비슷하죠. 이 오른쪽에 낙관적으로 본 거하고. 근데 2026년도, 7년도하고 틀려요. 2026년도, 7년도 EPS, 이제 순이익이죠. 예, 순이익 부분, 주당 순이익이 보수적으로 보신 기관은 2026년도에 1180원, 2027년도에 가서야 주당 1,500원 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 낙관적으로 보신 분은 당장 2026년도에 1,500원 벌고 2027년도에 1,500원. 예. 그리고 2028년도에 1,700원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삼성중공업이 적정 주가가요.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보면은 2026년도 예. 자, 실적만 예, 놓고 봐도 예, 한 3만 원대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죠. 이렇게 잡히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27년도 8년도 거 실적까지 를 봐서 끌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주가가 왜냐하면 다음 2차 랠리를 위해서 이제는 7년도나 8년도 실적을 끌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28년도 거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한 36,000원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3만 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예, 3만 원대 초반에서 예, 한 3만 5천 원까지 이게 적정퍼 20배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버슈팅 하게 되면은 20에서 한 25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보수적으로 퍼 20배를 보게 되게 되면 적정 주가를 이제 올해부터 2027년도나 8년도 거 끌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요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3만 원대 초반에서 3만 5천 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거죠. 제가 삼성중공업의 연봉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요. 예, 다른 조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삼성중공업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황토색으로 그렸죠. 이걸 제가 왜 그렸는지 아십니까? 추세가 변하는 선입니다. 잘 보세요. 자, 2000년대에서 2007년도까지의 조선주 2차 사이클에서 제가 이 황토색으로 해놓은 거에 전후가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예. 황토색 전에 굉장히 강한 쪽으로 돌파를 해서 예,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눌림목 졌다가 이제는 지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적의 시대입니다. 이 밑에는 수주의 시기. 같은 맥락으로 자, 이 밑에는 수주의 시기입니다. 올해부터 황토색 부분으로 하는 거는 이 굵은 파란색의 저항대를 2025년도 돌파하고 눌렀다 가든 그냥 가든 눌렀다 가든 그냥 가든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향후 몇 년간 예, 실적의 시기가 돌아올 거예요. 이것처럼 비슷하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다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이게 연봉이잖아요. 연. 예. 연으로 많이 올라서 올해 눌렀다 가든 그냥 가든 예. 간다는 얘기. 그러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오션 볼까요, 이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들이 저희가 LNG 위주로 필주로 많이 했고 자, 하나오션도 한마디로 이제 고가 물량이 예, 4분기선부터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2026년도부터 실적이 탄력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나 예, 고성가 LNG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 매출 비중의 60%대까지 올라왔죠. 그죠? 근데 하나오션은 고성가 LNG가 매출 비중의 60%인데 삼성중공업은 사실은 2분기까지도 고성가가 매출 비중의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폭은 예, 삼성중공업이 훨씬 셀 겁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같이 조선주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수익률 차이가 좀 갈릴 걸로 보여요. 보면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빨리 되는 삼성중공업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 예. 어쨌든 하나오션도 2026년도에 실적이 탄력인데 하나오션은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우리 보담보담님이 예, 현재 보면은 저도 저 생각을 많이 해요. 상승률이 생각보다 현재는 많이 남진 않았어요. 보면은 네.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가 좀 크긴 해요.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건데 저희가 오버슈팅이라 그러죠. 오버슈팅을 주면은 예, 적정 주가에서 더 오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것들은 다 실적을 그냥 기반으로 한 딱 거기까지 오버슈팅이든 뭐든 다 빼고 그냥 저희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만 딱 거기까지 봤었을 때 가격이에요. 더도덜도 말고. 예,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보면 오버슈팅 하면은 막 5만 원, 6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보면. 그거는 조금 체크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니까 예,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방위 산업 하나가 이제 방위를 하죠. 또는 미국 군함 관련돼 있는 이 특수선 부분 있죠.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요게. 이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더 모멘텀을 찾아야 되죠? 예? 그러면 해양 부분이 있을 테고 이것도 하나오션도 해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해양은 삼성중공업 FLNG하고 틀려요. 그거 좀 이따 뒤에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오션은 이 조선 부분이에요. 결국에도 하나오션은. 그중에서 LNG 운반선 비중이 지금 80%대거든요. 예, 실적에 잡히는 게. 근데 다행히도 LNG는 예,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결국에는 주가의 반영은 이런 특수선 때문에 돼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올라갈 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해양 플랜트라도 잘해야 되는데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해요. 보면은 공정 중인 프로젝트가 부족해.
이 해양 부분은 실적은 2026년도 건너뛰고 2027년도부터 잡힐 거예요. 근데 2026년도 올해는 실적을 볼 건데 해양 부분이 공교롭게도 2026년도는 실적이 매출액 이익이 좀 떨어져요. 결국에는 요 부분입니다. 하나오션도 조선 부분. 그래서 조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보면 하나오션 결국에는 고가 LNG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가 LNG가 사실은 2026년도에 더 크게 잡힌다. 다행히 그죠? 그래서 지금 방산 때문에 군함 때문에 올라가 있는 이 쭉 높은 주가를 어느 정도 윗방향으로 좀 더 커버는 해줄 수 있을 거다. 한번 보죠. 고가 LNG의 매출 비중이 지금 2026년도 2분기 이후에 고가 부분 11%, 대박 물량 12%, 초대박 물량이 77%까지 올라가요. 보면은. 네. 요거를 숫자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은 불과 2025년도 2분기까지만 해도 보면 MOL 같은 경우, 몰 같은 경우가 LNG 한 척에 239 100만 달러였는데 3분기 이후에 몰 같은 경우가 249 100만 달러로 올라갔고요. 그 2026년도 2분기, 3분기에 255 100만 달러로 더 좋아질 거예요. 보면은 계속해서 수익은 커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부분은 계속해서 이러한 조선과 엔진 부분을 기반으로 한 이 수주 잔고가 계속 팡팡하죠. 그래서 OPM은 굉장히 좋을 거다. 영업이익률은 좋을 거다. 그럼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느냐 그거를 뒤에서부터 보죠. 뒤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오션 그래서 4분기 상선 부분부터 해양 플랜트 뭐 특수선 다 한 개 한 개 간단하게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보면은 자 영업이익이 4분기가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를 하지 않겠느냐. 원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양하고 특수선 부분 부진이라 여기에서 모멘텀을 좀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결국엔 LNG를 좀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실적은 4분기가 매출 3조 2천억에 영업이익 3,700억 OPM 영업이익률 11.7% 컨센서스 대비 낮다 이렇게 하는 거죠. 컨센서스 대비 낮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실적을 발표를 해서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하나오션이 출렁하면서 다른 조선주들을 다 출렁해서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거 물을 좀 흐려가지고. 그러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여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추세가 깨진다기보다는 하나오션 가뜩이나 밸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오션이 주가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출렁한다면은 그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 하나오션마저도. 아셨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추세 하락으로 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아니고 조선사업하나 틀린 그 밸류에이션 있자 책정되는 게 그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의 밸류 부담 완화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컨센서스가 좀 하회했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매수 기회로 삼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상선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상선은 역시나 매출이 2조 6천억 정도 또 QNQ로 9%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LNG 선에 LNG 운반선의 평균 판매 단가 그리고 수주 환경인데 평균 매출 한 척당 성과가 2.35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게 전분기 대비 1.7% 올랐는데 2026년도 LNG 운반선의 판매 단가가 2.5억 달러로 가는데 여전히 LNG 매출 비중이 70%로 유지.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건데요. LNG 운반선의 이 평균 매출 성과가 사실 2026년도 이후로 한 2027년도를 찍고서 이렇게 완만하게 눕죠. 외화 기준으로. 근데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원화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질 걸로 보여요. 보면은.
예, 이 추정치긴 하지만 일단 가게 되면은 네,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 다시 2026년도에 재기가 되고 예, FLNG 필두로 계속 모멘텀이 생긴다면은 피크아웃 논란을 가지는 게 아니죠. 운반선이 예, 가격대가 원화 기준으로는 예, 2027년도, 8년도도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LNG만 발주만 2026년도부터 잘 들어오면은 조선사들한테 굉장히 큰 모멘텀이 예,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하나오션 걸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왔지만 다른 조선사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LNG 쪽이 필두가 되다 보니 예, 오늘 뭐 하나와 한국카본 강하죠. 예. 한국카본이 강하죠. 왜냐면 한국카본 LNG는 가스인데 가스를 액화시켜야 되잖아요. 저온에서 극저온에서. 그럼 그거를 극저온에서 액화시키는 거는 본행제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본행제에서도 2차 방벽, 고마진 2차 방벽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한국카본. 예. 그래서 한국카본이 가죠. 오늘 보면. 그죠? 그 쌀자루니 동국제강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최강주들 조금 움직이는 거 동국제강도 우리 쌀자루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 환율적인 기조인데 환율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철강주들한테 이런 소재주라고 할게요. 그냥 소재주라고 통틀어겠습니다. 네, 우호적으로 현재 네,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황이 최악이잖아요. 주가는 많이 반영을 했고 예. 더 빠질 게 있겠어? 요 인식이 서서히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예. 아셨죠, 설자루님? 한국조선해양도 뒤에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특수선 한번 볼까요? 자, 하나오션의 특수선은 스토리는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봐봐요. 특수선. 자, 중장기 2030년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선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마스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특수선인 거예요. 함쳐서. 방산 매출 2.9조를 제시를 했는데, 국내 방산 파이프라인이 뭐 장보고, 예, 3배치, 2, 3, 그리고 울산급 5, 6 해서 국내에서만 한 1조 정도 매출이 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 기회를 보는 거죠. 이 특수선 방산 쪽은 하나오션은 요거죠. 그죠? 캐나다 해외 특수선다 무엇보다도 예, 마스가 쪽 참여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요 기회죠. 근데 마스가를 한번 뜯어볼까요? 근데 마스가 쪽은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는 마스가 참여하겠네. 그 모멘텀이잖아요, 센티전.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스가 관련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미국은 현재 번스 똘레프법이라고 해서요. 요걸 적용을 받아요. 이거 안보적인 측면 때문에 미국의 군함하고 해군 함정이요. 미국 조선소에서만 만들도록 강제한 법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마스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됐느냐면 마스가의 본질이 뭐냐? 요 위에 있는 번스법을 완화하자는 시도죠. 예. 미국의 군함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미국이 생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예. 동맹국이 만든 블록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블록도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되겠냐. 동맹국 한국이 예, 한국에서 블록 만들고 조선 블록 있잖아요. 이거 만들고 예, 그거 미국에 가져서 조립하면 되지. 요거 좀 개정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요게 마스가입니다. 아셨죠? 네,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있죠. 자, 하나가 그래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자 하니까 어떤 현상을 해요? 미국 조선소를 앞에 세우죠. 앞에 세우는 거잖아요. 조선소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가 빌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근데 지분이 40%밖에 없죠, 현재. 예, 하나오션이. 그리고 호주의 오스탈 인수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참여했죠. 그러면은 하나 오션 자체에 이 마스가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는 지분율이 떨어져요.
굉장히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마스가의 수혜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분 구조도가 떨어져요. 이 마스가 때문에 필리하고 오스트랄 인수를 했는데 여기 시스템도 하나 시스템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니까. 지금 보면 군수 얘기 나오면 하나 시스템이 더 잘 움직여요. 보면은 하나 시스템이 미국 마스가 군함 얘기하면은 그죠. 요거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 통과가 필요해요. 요거는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블록이라도 만들어서 쓰자 하면은 요때 하나오션은 마스가가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블록이 통과가 되면은 예전처럼 현대중공업이 마지막으로 블록이나 방산 선체를 미국에 공급할 수 있었던 그 옛날 시점 법안 변경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조선사가 미국의 방산이나 상선의 블록을 직접 공급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하나오션뿐만 아니고 HD 현대중공업한테 야 얘네는 미국 조선업 협력의 대장주다.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마스가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법안 변경이 언제 나올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이 군함을 언제 짓고 언제 뭘 어떻게 하고 할까요? 보면. 또 요거는 항상 열려 있어요. 보면은 이 모멘텀은. 그래서 하나오션도 조금 밸류가 좀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그냥 뭐 내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선 부분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아셨죠? 해양 쪽 한번 가보죠. 해양 쪽. 하나오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 공부를 하고 가죠. 보면 하나오션의 해양 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수주 잔고가 3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해양 부분에 이 수주 잔고가 언제 실적으로 잡히냐가 문제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은 해양 매출이 954억으로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QNQ에도 한 7%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여요. 그만큼 아직 이 수주 잔고 해양 플랜트가 매출이 안 되죠. 브라질 쪽에 페트로브라사 쪽하고 P79 쪽이 공사를 2027년도 2월에 종료하는 게 있어요. 1721 10억 원짜리. 이거 FPSO라 그래. 그리고 또 수주한 거 미국의 쉐브론하고 했던 거 2017년도 4월에 하나 있고 요 수주 잔고가 삼성중공업하고 맺은 게 하나 있어요. 파트너 계약으로. 요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캐나다 시드. 요게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는데 파트너로 하나오션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6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FLNG 쪽이죠. 이게 FLNG거든요. FLNG 쪽에서 하나오션은 파트너 계약만 체결할 정도, 그리고 계약가도 600억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많이 FLNG 쪽하고는 멀어져 있어요. 대신에 요 FPSO 쪽에 강점은 있는 거죠. FPSO하고 FLNG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FPSO가 하나오션 영역이고 FLNG가 삼성중공업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멘텀이 지금 FLNG에서 있는 거죠. 근데 FLNG가 이게 하나오션이라는 FPSO는 원유 쪽 관련해. 원유 생산 저장 하역.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가격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 되는데 이 마진이 한 자릿수나 10%대 초반이에요. 근데 FLNG는 천연가스 생산 액화 저장 하역을 하고 기술 난이도가 이 급저온 LNG 때문에 요런 거가 계속 액화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요게 계속해서 LNG 하면은 본행제가 계속 나와요. 보면. 그래서 어떤 모멘텀보다. 기술 난이도가 그래서 높아요. 프로젝트 가격은 되게 비싸고 마진도 10% 중반에서 20% 초반대까지 가기 때문에 FLNG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양 부분에서 수주 잔고 현재 구성상 있잖아요. 2026년도에 떨어져요. 매출이. 그러니까 해양 부분도 사실 크게 볼 건 없어요. 하나오션도. 왜냐면은 앞에서 봤었던 해양 쪽의 프로젝트들이 브라질 거가 매출 인식은 2027년도. 그리고 미국 호주에서 했었던 것도 2025년도 4분기에 160억이 매출됐는데 2026년도 건너뛰고 2027년도 이후에 나오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파트너로 했던 시다 FLNG 같은 경우도 파트너
계약이죠. 근데 2027년도에는 그래도 이 브라질 거가 윤리 매출이 인식돼서 1721 10억 원까지도 쭉 올라가긴 하는데 당장 2026년도에는 모멘텀이 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역시 하나오션은 2026년도에도 역시 상선 부분, 그 중에서도 LNG선에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업체 중에 하나고, LNG선이 수주 증가가 13에서 20척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하나오션은 이렇게 돼요. 제가 보면 딱 좀 보수적으로 딱 잡았을 때 퍼 20배 적용하면 2028년도 이제 2026년도부터 끌어오기 시작을 한다 하게 되면 14만 7천 원, 한 15만 원 정도가 하나오션 적정 주가입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주면 18만 원, 15만 원에서 18만 원. 이게 하나오션이 작년 10월 달에 15만 원 이상 돌파를 못하는 이유도 이걸 거예요. 15만 원에서 18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박스에 가둬서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또 가다가 쉬었다 가고 뭐 요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약간 좀 변동이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철저하게 다른 조선사보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밀릴 때 매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밀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가긴 하니까. 대신에 따라잡으면 타이밍이 좀 꼬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오션 이렇게 생겼죠. 하나오션도 앞에서 봤던 삼성중공업처럼 지금도 실적 예고안으로 들어오는데 밸류가 여기서 굉장히 길게 뽑았죠. 요거는 미국 마스가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 마스가가 약간은 좀 센티적인 면이 크니까 조정이 오면은 땡큐인데 올라갈 때 따라잡으면 조금 힘들다. 차라리 그냥 삼성중공업이나 타이밍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현대중공업이 낫다 이거죠. 차라리 하나오션은 조금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현대중공업도 한번 보죠. 보면 보죠. 자, 현대중공업하고 미포하고 합병을 했고 실적도 잘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통합된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또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은 마스가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부터 보자면 얘네가 이제 합병을 하고서 요 밑에다가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외 조선사에 대해 생산을 안정화하자는 것도 있는데 HD 현대그룹의 마스가 전략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겁니다. 요게 미리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느낌적으로 딱 봤었을 때에는 현대중공업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하나오션보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요거를 하나 세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우냐? 미국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국에서만 함정을 건조해라. 이 모멘텀이 앞선에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이 전략 상선당, 그리고 안보 상선, 동원 예비 선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해외 건조 여기다 하죠. 해외 건조. 해외 건조 선박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해외 건조. 요거를 지금 노리고 합병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미국 해군의 에이펙, 그 아시아 쪽 지역의 MRO 물량이 확대가 될 건데 요것 때문에 얘를 세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 구상이 조금 더 강한 걸로 보여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현대중공업이 방산이나 또는 뭐 국내 함정이나 미국 함정이나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현대중공업의 도크로 봤었을 때에는 국내에 함정 수요만 대응을 해도 예, 꽉 차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보면. 예, 그래서 현대미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꽉 찬 현대중공업의 방산 쪽 도크를 현대미포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현대미포는 중소형 도크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함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크기가 맞아 또 도크가. 예. 그래서 시너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포조선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방산 쪽 모멘텀은. 그래서 통합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사실 2024년도, 30년도, 35년도 보면은 여기 방산 부분 있죠, 요거. 예. 예. 이 방산 부분을 굉장히 좀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죠. 예, 현대중공업이. 예. 그렇다고 이 일반적인 상선을 못하냐? 그건 아닌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보면. 예. 방산 모멘텀이 제일 강하고, 상선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그죠? 아, 마진 좋은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고, 사실 좋은 대안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죠. 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저렇게 통합해서 싱가포르 법인도 세우지만, 미국 업체죠. 예, HI, 그 헝팅턴 인겔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예. 요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의 예, 블록 공급 가능성이 얼마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요게 최대 관심사예요. 예, 현대중공업은 헝팅턴 인겔스라는 미국의 조선소를 앞선에 세워서 예, 그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죠. 예, 미국 내에서 현재 건조를 해야 되니까 따라가게 되면 미국의 결국에는 블록이나 선체에 대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예. 그죠. 현대중공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26년도 매출 21조, 2026년 영업이익 4.12조인데 이게 올해 2.82조에서 굉장히 큰 폭이죠. 그리고 수익성 보세요. 야, 이게 12.8에서 19%. 예, 제일 강하죠. 보면 현대중공업을 예, 마다할 필요가 없다. 제일 무난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턴어라운드 폭은 삼성중공업이 제일 빨라서 예, 주가를 먼저 수익성을 선도해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 예, 그 수익률을. 네, 현대중공업은 언제나 예, 무난한 선택입니다. 보면. 엔진사업부 같은 경우도 예, 실적 추정 2025년도 4.2조에서 8년도에 5.2. 그리고 엔진 쪽에서도 이게 이제 STS 중공업을 인수해서 HD 현대 엔진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 쪽에 대형 엔진 수요도 가능하고요. 보면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 특수선 쪽은 미포 합병을 통해서 달성을 할 건데 2030년도에 특수선 매출 2조 달성하겠다. 지금이 한 1조 정도 하거든요. 한 2배 정도 이렇게 해놨네요. 네. 자, 그래서 LNG선 같은 경우도 예, 현대중공업이 예, 2025년도 4척에서 지금 15척까지 2026년도에 이게 대폭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헝팅턴 인겔스하고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풀어가려고 하냐면은 협력 방식이죠, 한마디로. 야, 헝팅턴 인겔스 같은 경우가 미국의 조선사라 기술력이 그렇게 없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NCS죠. NSC죠. 네. 요게 이제 레전드급의 함정인데, 요거를 이제 설계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신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함정을 설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건조를 하기는 하는데, 예, 초도함 건조를 하는 거죠. 초도함은 말 그대로, 예, 그, 맨 앞선에 있는 설계라든지,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계가 낮은 거, 그 초도함의 건조를 이렇게 담당을 하죠. 예. 그죠? 요거를 담당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이 사업을 리드를 하게 되고 2028년도에 헌팅턴 윙게스가 납기를 하게 되면 도크가 현대중공업과하고 헌팅턴 윙게스가 두 개가 피죠. 그래서 멀티 모듈이 멀티 도크가 이제 생기는 거고 거기에다가 함정에 대한 모듈을 담당을 해서 매년 1, 2척 정도 호위성 건조에 대응을 해서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근데 얘도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마스가 쪽에서 법안이 변경되는 안이 나와야 돼.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도 보고 얘고 그거가 되면은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국 회사가 미국 군함을 단독 수주하기 힘드니 미국 회사를 통해서 하고 한국이 팀플레이로 들어가겠다. 팀플레이로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가냐 보면은 함정에서 멀티모드를 하고 싶다 이거죠. 즉 선체나 엔진룸 뭐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겠다 이거죠 뭐. 하나오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앞에서 봤듯이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도 이거죠. 결국에는 상선이죠, 상선. LNG를 필두로 하는 거. 그죠? LNG를 필두로 하는 거. 2026년도부터 탑 실적이 계속해서 또 쏟아질 거예요. 이게 조선사들이 다 모멘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실적이 2026년도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현대중공업도 보면 제가 이렇게 저기 빨간색으로 박스로 해놨죠. 이게 다 고가 물량이거든요. 2026년도 2분기부터 가뜩이나 지금 실적도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은데 이 더 좋은 물량들 2023년도 4년도 거가 2026년도 2분기부터 비중이 더 커서 2027년도 내내 이어집니다. 이게 요게 모멘텀이 될 겁니다.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현대중공업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볼게요. 보면 적정가 20배로 하면 8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현대중공업 한 85만 원. 요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8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오션 저기 한국조선해양이 마찬가지죠.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 역할로서 여기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 사무중공업하고요. 실적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무중공업하고 실적이 실적이잖아요. 보면. 근데 실적을 보면 일단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률 13.9%로 그 당시에 3분기. 이게 미포하고 현대중공업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그렇죠. 근데 얘네는 걱정이 안 되죠. 지금 보면은. 중공업하고 미포가.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근데 문제 하나의 키 맞추기가 얘였죠. 사무중공업이 사실 저가 수주를 지금까지 했었죠. 보면은. 이 저가 수주가 언제 해소가 되냐에 대해서 더 레벨업이 되겠죠. 한국조선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메리츠증권 거죠. 1월 7일 거 제가 가져왔는데 4분기 프리뷰 어떻게 나올 거냐. 한국조선양이. 마지막 퍼즐이었던 현대 사무 수익성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무만 실적만 띄고 그러니까 4분기도 실적이 이렇게 좋을 건데 매출 7.8조에 영업이 1.9조 정도 이렇게 좀 나올 건데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15% 찍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6% 정도 상회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 사무가 어떻게 되냐가 문제라고 했죠. 사무가 보면 4분기에 매출 2조 정도에 영업이익 3,157억. 여기 보면 YOY로는 영업이익만 놓고 보자고. 영업이익 3,157억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YOY로 71%는 늘고
Q&Q도 3%가 늘어날 거다. 이거는 완연히 저가 수주했었던 게 빠져나가고 수익성을 이제 방어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3호마저도요. 예. 사실은 2025년도에 분기 기준으로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이 상고하재 2025년도 1분기에 예, 영업이익률이 18% 찍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빠졌어요. 지금 보면. 예. 그게 왜냐하면 저수익 선종 탱커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수익률 하락이 마무리 국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저수익인 이 탱커 부분 있죠. 여전히 인도는 계속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025년도 2척, 2026년도 10척까지 나와요. 2027년도 11척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얘 저수익이 계속 늘어나는데 뭐 때문에 커버할 걸로 보이고 되려 상쇄하고도 남냐고 이렇게 보냐면 이 LNG 때문에 그래요. LNG가 2025년도에 척당 2.2에서 2022.5까지 가서 요것들이 예, 탱커 비중을 상쇄를 한다는 거예요. 예, 3호중공업은 가스선을 취급을 하죠. LNG 일반 가스선 컨테이너 원유 운반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 일반 탱커가 저수익인데 그게 이제 예, 카바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되죠. 이 15배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4만 원? 그러면 가격대는 여기 정도. 왜냐면 이제 지주사로서 약간 할인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배라기보다 한 요 정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한 70만 원대, 70만 원 한 중반 정도 요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고 네, 한국조선해양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냥 결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2026년도 저희 조선주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일부 조선주죠. 일부 조선주가 이미 2026년도 실적을 주가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예, 연말에 연초에 예, 조선주가 흔들흔들했었죠. 요거는 고점 신호가 아닌 시간 조정일 것이다. 예. 왜냐하면 명분 추가 상승에 대한 명분이 예, 부족을 했기 때문이었죠.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다. 예, 시간을 땡겨온 상태니까요. 2025년도 4분기부터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지 야 조선주들 2027년도 8년도에 증권사들이 추정을 하는 수익 EPS라고 그러죠. 이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2027년도 8년도 거에 수익을 또 땡겨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 2026년도부터.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랠리대로 또 따라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현재 4분기 실적이 다 앞에서 봤듯이 대부분 좀 좋게 나올 걸로 보이고 컨센서스에서 크게 하회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주 투자 전략은 실적을 바탕으로 예, 2026년도도 계속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조선주 중에서도 다른 조선주 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먼저 움직일 조선주는 뭐가 있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면서 예, 조금이라도 조선주 투자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박건이었습니다.